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일입니다. 이 심평이라는 변호사가 가끔 바른 말을 하두고도 비교를 갖다가 단순 비교를 잘못해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수 이 친한계 사람, 이 사람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기사에는 친한계로 표시가 됐는데, 심평이가 이재명이 신이 있다면서 보수에 대못 박았다 이런데, 이거는 한동훈을 비판하니까 아마 이렇게 나선 것 같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발목을 잡는 거는 한동훈이다. 이재명은 신의가 자기들끼리 극좌파에서는 신의가 있지만, 자기들끼리는 신의가 있지만 한동훈은 신의가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평가를 비교를 한 거죠. 근데 비교가 대상이 잘못 비교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이 신의가 있다고 하지 않고 극좌파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결속시키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좀 극좌파 비판을 삼가했다는 거는, 안 했다는 건 그것이 좀 표현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비교가 단순 비교를 잘못했다, 대상이. 이재명이 신이 있다. 물론 그 말 뜻은 이제 알겠지만, 이 이재명이가 신의가 있다는 게 인간적 신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극좌파들을 이렇게 자리를 줘가면서 일극체제로 만드는 그런 히틀러적인, 나치스적인, 그 다음에 스탈린적인 이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해야죠. 그리고 그 비교를 하는 걸 한동훈하고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한동훈도 상당히 독선적인 데가 있습니다. 독선적인 게 아니죠. 아주 웃깁니다, 이자도. 이게 보니까 말이죠. 이거 완전히 이것도 히틀러나 나치스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건 이재명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둘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난 거 아니에요. 지렛대도 그래 내가 지렛대 해줄게 하고 또 지렛대도 하고, 서로 이해가 떨어지니까 요 간극을 갖다가, 여당 대표가 어떻게 감히 야당이 얘기하는 특검법에 우리 거기 표 던질 수 있어라고 그런 간접적인 말이죠. 밑에 애를 시켜가지고 전부 다 안 시켰다 해도 시켰다로 되는 겁니다, 원래가. 한동훈은 나는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 걸로 빠져나가려는 그 비겁성, 이거는 한동훈 대표스럽지 못하다는 걸 한동훈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평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한동훈이가 잘못한 거예요. 심평이 잘못한 것은 이 단순 비교를 대상을 잘못 잡았다. 이재명이 신이 있다가 아니고 이재명이가 극좌파들한테는 이 몰이를 잘한다, 이런 소위 기능적 면에서 이름을 부여해야지, 신의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 뭐 이건 일단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심평 변호사가 한 말 중에 한동훈이가 결국은 윤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은, 그거는 100점이다. 그건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저는 비교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비교 안 했지만, 심평 변호사는 비교를 했는데 결국은 단순 비교의 대상을 잘못 잡았다. 이재명이가 신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극좌파를 결속시키는 힘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야죠. 잘못된 거 수정시킵니다. 뭐 수정하거나 말거나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얘기지만,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건 한동훈 대표 탓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한 대표를 공격하자 친한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극찬, 보수 지지층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 누구냐 하고 이제 심평을 욕합니다만은, 심평이가 이 단순 비교를 이재명을 한 거에 대한 비교를 해서 한동훈 얘기를 한 거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심평은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저조한 건 한동훈이가 자꾸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때문에 내부의 분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한동훈을 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해온 이 심평은 이날 밤 YTN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신통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윤석열의 시간이 올 것이지만 반등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 한계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한동훈 체제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동훈은 아주 위험한 시대에 여당을 분열시키려는 분열자로 지금 낙인을 찍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신을 잘하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떠나든지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 떠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하여튼 저 대표직을 붙잡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어려울 때 결단을 내야 되는 게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이 어디에 지주해야 되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우리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편이 아니고 윤석열 편입니다. 한동훈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이 당원 게시판 단계 논란, 이거 보통 큰 문제 아니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장해찬과 배승희가 폭로를 했다고 하든가 얘기를 했다든가 방송에서 뭐 하는데 이 장해찬이가 폭로한 여론 조성팀 이거는요 반민주적인 아주 악행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여론조성팀에 관련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장해찬입니다. 근데 그 뒤로 장해찬이 입을 딱 봉합니다. 바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세상은 비밀이 없고 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한동훈은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장해찬은 그것을 아마 여론조성팀 이걸 갖다가 꺼내려고 하다가 딱 꺼내지 않는 이유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폭로했습니다. 여론조성팀이란 걸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도 뭘 했다라는 그런 긍정의 얘기까지 하다가 딱 스톱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될 수사 대상이다. 아마 곧 조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은 여기 와서 결국은 이 당을 분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켰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약화시켰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것이 당대표입니까? 자, 국민 여러분이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한동훈을 선택하느냐, 윤석열을 선택하느냐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선택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국민의 선택입니다. 한동훈은요, 비교의 적이 안 됩니다. 당원들의 선택입니다. 당원들의 선택은 적어도 1, 2개월마다 바뀝니다. 급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왜 만듭니까? 당이 혼란에 들어가고 뭔가 큰 문제에 도달할 때는 의결에 따라서 당원 의결에 따라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비대위 체제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것이 중대한 기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은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네. 잘 될 가망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지렛대로 딱 삼아요. 김종혁이라는 자가 친한 게 아주 그냥 뭡니까? 중앙일보 또 JTBC에서 근무했다는 바로 김종혁. 거기서 편집국장하고 JTBC에서 뭘 했다면 의식구조는 어디에 있다? 저는 이름도 성도 몰라요. 저게 무슨 보수입니까? 그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번에 김건희 특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반란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한다 하고 그것을 밑자락을 딱 깔면서 위협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이거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이죠. 어디다 대고 판무소음전으로 여기가 중앙일보 판입니까? 편집국장이야? 이거 자기가 여기 대한민국 국민의힘 편집국장이야? 국민의힘이 언론사야? 여기 와서 한동훈에 의해서 최고위원도 되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인데 그렇게 땅 따먹게 하는 식으로 갑자기 출세한 사람들의 큰 결함은 뭔지 아십니까? 하늘 모르고 치닫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는 그 운명의 날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다 말을 함부로 하고 위협을 하고 그래. 그래서 한동훈이 말 안 들으면은 그래서 전국 주도권을 이 보수 주도권을 잡고서 흔들어 대려고 흔들릴 사람 없어. 당신들 마음대로 안 돼. 심평 씨가 얘기한 거는 딱 맞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은 아주 중요한 팩트는 한동훈이다 이거예요. 한동훈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대통령 지지율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건 맞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이념이 아니라 뭐 실력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단합시키고 이런 거는 하는 거는 있다. 이런 수군가는 면도 있다. 이런 데 허평을 한 거고. 그러나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대선제인 친중 친북한 자세를 무너뜨려야 국민들이 비로소 안심할 건데 이재명에는 그 점에까지 미치지 못할 것으로 그 점이 바로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이재명은 친중이고 친북이라는 것을 딱 도장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 말은. 말뜻은 딱 그 말이에요. 비교는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 비교했다. 그는 그 비교에 적이 되지 않는다. 한동훈은 태생되지 마라 이 좌유 보수 우파의 태생되지 말아야 될 대표가 여기에 대표가 된 것이 큰 문제고 이 한동훈이 일극체제인 이재명 당에 갔으면은 상당히 잘 어울리는 메이트가 될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식의 비유를 갖다가 했던 모르지만은 이재명 저자는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저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로 태생된 사람 같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니 말이죠. 아니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저런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일극체제 저런 식으로 소위 전체주의적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용인하는 민주당. 지금 민주당 옆에서 호위무사하는 애들 한번 보세요. 거기. 박찬대니 그런 애들 한번 보시라고요. 그 정상적인 사람 같습니까? 저거 자유민주주의자들 같습니까?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도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